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띠문요, TH 비즈니스라는 그러한 띠이에요. 우리가 띠을 여기서 눈으로 보면서 고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띠의 명령을 알면 여기에 search 띠이라는 부분에 TH 비즈니스 이렇게 쳐주시면 이렇게 딱 뜹니다. 네, 그럼 이거를 선택해서 여기에 인스톨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죠. 그럼 요 띠이 이렇게 설치가 됐다라는 게 뜨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설치가 된 이후에 여기 보면 액티베이시라는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예, 띠을 설치하고 액티베이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저로 가서 사용할 관리자의 계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 유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웹사이트를 관리할 사람들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추가하려면 여기에 상단에 Add New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다 이제 유저네임, 이메일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네. 유저네임은 그냥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로그인 예를 들면은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드프레스 같은 경우 wp-admin 이렇게 치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에 유저네임 섹션에 보시면 네, 이렇게 유저네임이 있고 이메일이 있죠? 여기에 이메일을 넣으셔도 돼요. 유저네임 or 이메일 그렇게 해서 유저네임 이메일을 넣으시고 네, 이 두 개를 같이 넣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요걸 정리하시려면 show 패스워드를 누르셔서 얘네가 이렇게 패스워드를 지네가 하나 만들어줍니다. 패스워드 만드는 툴을 써서.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는 요만큼 지우고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롤.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추가되는 유저가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냐. 심지어는 만약에 그 사람을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해놓으시면요. 지금 여기 있는 다른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계정 자체도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많은 권한을 갖고 위로 갈수록 권한이 없죠. 그래서 subscriber 하면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다 안 뜹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서 하시고요. 그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주겠다 그러면 administrator 이렇게 해갖고 add new user라고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방금은 제가 어드민 계정을 들어가 놓고 아무것도 액션을 안 하니까 페이지에 나올 거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세팅으로 가서 예를 들면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세팅으로 가시면 보세요. 세팅 가시면 제네럴 가시면 제네럴 가시면요. 사이트 타이틀 여기에 사이트 타이틀을 넣어줄 수 있고 태그라인 이거는 물론 커스터마이즈 여기 가서 우리가 나중에 커스터마이즈 가서도 여기서도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이메일도 넣으시고요. 이거는 이메일을 넣어 두시면요. 사람들이 이 어드민한테 연락을 취할 경우에 이 이메일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타임존 이거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니까 뭐 이렇게 어디 봐야 되죠? 퍼시픽 타임 밑에 로스앤젤레스가 있을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제 찾기가 힘드네요. 유럽
예, 로스앤젤레스 간신히 찾았네요. 대단히 많아서 찾기가 좀 힘드네요. 네. 그 여기 타임, 그러니까 시간은 어떤 식으로 표시할 건지 나오는 거 요거 맞춰주시고요. 타임 포맷도 원하는 거 골라주시고요. 뭐 위기 뭘로 스타트 되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썬데이, 먼데이 걸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이트 랭귀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잉글리시로 그냥 맞춰주세요. 여기서 사이트 랭귀지를 잉글리시로 맞춰두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글로 입력하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시고 나서 세이브 체인지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writing, reading, 뭐 discussion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도 이제 writing setting 요거 보시면 메일 서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좀 더 깊숙한 내용이라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다시 그러면 어피어런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걸 세팅해 주고 나면요. 커스터마이즈라는 곳을 가서 세팅을 계속합니다. 네, 여기 가셔서 이 사이트의 이름을 주는 거죠. 그거는 사이트 아이덴티티 가셔가고요. jcon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태그라인은 뭐 별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요 밑에다가 이렇게 글이 요 사이트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식품 가게나 무슨 어떤 비즈니스라면 요엔 비즈니스 네임이 들어갈 거고 그 밑에는 그 비즈니스의 네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헤더 텍스트 컬러 해갖고 클릭하시면 뭐 이렇게 헤더 바로 요거죠. 이런 거에 컬러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는 지금 현재 웹사이트가 보이는데 우리가 보이는 영역에서는 백그라운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면 이렇게 어떤 다른 사이트를 들어갔을 경우에 이렇게 좌우 쪽에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죠? 이게 바로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웹사이트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게 되면 백그라운드는 볼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이 뜨고요. 사이트 메인 컬러, 그럼 이거는 이제 강조하는 그런 컬러들인데요. 네, 어때요?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강조하는 이런 컬러들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취향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용이 바뀌면 Save and Publish라는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또다시 이쪽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헤더 이미지. 헤더 이미지도 이 경우엔 중요하지가 않은데요. 헤더 이미지는 바로 jcon ironworks 요거 바탕에 깔리는 게 보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뭐 눈에 띄는 그런 이미지를 넣으면 안 좋고요. 여기 나오는 대로 1500 곱하기 300 픽셀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 때는 부득이하게 이제 포토샵을 사용해야 되겠죠. 뉴로 가서 폭을 1500, 그 다음에 높이를 300 하시고, 뭐 웹이니까 72 dpi 해놓으시고, 오케이 하신 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메뉴를 넣고, 이걸 셋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이제 헤더를 안 넣을 거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백그라운드 부분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자, 메인 로케이션, 메뉴 로케이션.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메인 메뉴 로케이션인데요. 여기 셀렉해 보시면요. 지금 메뉴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하나만 들어가요. 위젯이라는 거는
요 웹사이트의 요 사이드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죠. 요거를 나타내요. 메인 사이드바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걸 눌러보시면 요게 나오겠죠. 보세요. recent post 위에서부터 나오죠. search recent post 이렇게 다 나오죠. 요거를 삽입을 해주는 건데요. 이런 건 바로 여기서 없앨 수 있어요. 자, remove 하면 여기에 메타라는 게 방금 없어졌죠. 자, recent comment도 이렇게 눌러서 remove 하시면 여기도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꼭 알아두실 거는 또 금방 말씀드리지만 save and publish를 눌러줘야지만 적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갑니다. 자, 세이브가 다 됐으니까 X 표시 눌러서 나가요. 자, 이제부터는 자, 이 월드프레스라는 그 소프트웨어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CMS라고 말하는 것처럼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용을 갖다가 먼저 다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내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다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연결하고 링크해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샘플 페이지 같은 경우 자, 볼까요? 샘플 페이지. 자, 우리 이거 번거로우니까 일단은 그냥 액티베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보드 가셔서 상단에 보면 자, 대시보드로 나가서 홈으로 보시면 이렇게 뜨는데 자, 요 버튼 클릭 히어를 눌러 주시면 혼자 볼 수 있는 게 바깥에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사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work.la 한번 쳐도록 하겠습니다. work.la 천사.com 눌러주시면 우리가 보는 그대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어때요? 지금 초라하기 그지없죠? 하지만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 셋업은 좀 있다고요. 네, 그럼 어피어런스 가서 일단은 theme 옵션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월드프레스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세팅 같은 것들, 페이지 같은 것들은 뭐 어차피 어떤 띠을 쓰건 간에 뭐 페이지가 이제 거기 이제 생성이 돼서 들어가니까 변함이 없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페이지들을 많이 입력해서 페이지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다고 치더라도 요거 좀 하나밖에 없지만요. 내가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어피어런스 가서 다른 띠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생긴 건 달라지겠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들은 새로 만든 띠임의 어떤 페이지가 들어가는 위치에 가서 지가 다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들어진 페이지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러나 이제 이 띠임의 전체적인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띠임 옵션에 가서 조정을 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어떤 그 띠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가보시면 마치 우리가 여기에 띠임 옵션에서 보는 것처럼 그 수많은 조건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헤더 로고라는 거는요. 보시면 네, 여기 요거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지금 헤더 부분이에요. 헤더 부분. 네, 여기 헤더 부분인데 네, 여기 헤더 부분인데 이 헤더 부분이 이제 글씨로 안 나오고 로고로 나오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헤더 로고 only를 클릭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썼던 이 텍스트 있죠? 여기 없어지면서 로고가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가 만든 로고를 업로드를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자, 로고는 폭이 293 픽셀, 높이가 87 픽셀을 얘네들이 권장한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보시면 포토 요게 지금 로고예요.
예, 요걸 넣으셔도 되고 요걸 넣으셔도 되고요. 열기 눌러서 이렇게 들어갔죠? 좀 큽니다. 권장 사이즈보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셀렉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됐고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나 바꿨죠. 그거는 바꿨으면 반드시 세이브 옵션을 눌러주시면 웹사이트에 적용이 된 상태고요. 여기 갔더니 바꿨는데 왜 안 바뀌었지? 이거는 지난번에 작업했던 게 그냥 여기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키보드에 F5 키를 쳐주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리뉴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적용이 됩니다. 어떠세요? 이거 로고가 나왔죠? 로고를 누르면 이제 여기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기 Activate Favicon 이라는 게 있네요. Favicon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조그맣게 타이틀이 나와 있고 조그마한 아이콘들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한복 이야기 가면 이렇게 상단에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라디오 코리아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어때요? 여기 보면 상단에 RK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파비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요. 파비콘을 형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쓰든지 포토샵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그건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겠죠. 여기 체크 투 액티베이트 파비콘, 저기다 파비콘을 넣으려면 여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하셔야지만 이제 파비콘을 안 쓰겠다라고 이 소프트웨어한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셔서 업로드 버튼 누르시고 여기 없으니까 업로드 파일 가시고 파비콘이 있는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거든요. 파비콘 png 열기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렉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세이브 옵션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요거 누른 순간 여기가 JC라는 로고가 탁 뜨죠. 네, 이런 식으로 워킹합니다. 자, left put the text. 이건 뭐냐면 자, 나가시면요. 요 밑에 보면 요 레프트 사이드에 theme, 뭐 th business by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죠. 보통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여기에 무슨 카필라이 by 뭐 몇 년도 뭐 이렇게 해서 쓴 게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사이트 갔을 때 이렇게 카필라이 뭐 C 1900 몇 년 by 어디 온라인 위저드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네, 그거를 그러면 뭐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카피하셔서 이렇게 다른 걸 집어넣으시고 우리 1915년이니까 5년 하고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jcon iron works 이렇게 적어주시고 세이브 옵션 하시면요. 이렇게 사이트 나가시고 이거를 리프레시를 해주시면 어때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적어준 걸로 바뀌었죠? 예. 그렇게 하시면 이 페이지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탑바. 탑바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화번호, 이메일 나오죠?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call us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call us로 하지 말고 전화해 이렇게로 바꿔볼까요? 한글로 전화해 이렇게 그래 놓고 전화번호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단 뭐 이메일로 돼 있는데 뭐 전자메일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 원하시는 이메일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더 넣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기 넣으면 좋은데 그거는 넣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막 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체크박스 show the social media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바로 요것들이에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이게 뭐죠? 인스타그램인가요?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디스플레이 하게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충 보통 안 넣습니다. 필요에 따라 넣으시고 여기 어드레스를 주시면 되죠.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예, 이렇게 넣으시고 세이브 옵션을 하시면 예,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부터 가서 반드시 고쳐주든가 예, 보세요. 전화해 전자메일은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더는 여기 밑에 부분에 뭐 첫 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 가장 큰 그 축축 넘어가는 그러한 배너거든요. 배너를 여기는 지금 보면 5개까지 누를 수 있게 얘네가 해줬어요. 보통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띠은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는 하나만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보통 적어도 한 3개 이상은 쓸 수 있거든요. 뭐 3개면 충분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쓰시려면 Activate 슬라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누르셔서 슬라이더를 쓰겠다고 내가 선언을 해주고 슬라이더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업로드 버튼 누르셔서 자,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들 있죠? 슬라이더들 이런 것들을 하나를 먼저 선택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이틀을 넣을 수 있어요. 타이틀을 넣어주시게 되면 슬라이더 위에 글씨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요거는 좀 굵은 글씨로 나오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1 밑에 있는 거는 작은 글씨로 나옵니다. 슬라이더를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슬라이더 리다이렉트 링크.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슬라이더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슬라이더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이동하게 될 그 웹사이트 URL. 예를 들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아니면 우리가 인사이드에서 페이지를 생성하고 나면 페이지에 링크가 생기거든요. 그걸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선 지금 링크를 뭐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가서 뭐 남의 사이트입니다만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업로드 이미지 두 번째 거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넣고요. 네. 셀렉하고 이게 지금 현재 슬라이더가 2개가 들어왔죠. 뭐 이렇게 쭉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5개까지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안 넣으면은 안 넣은 만큼만 워킹을 합니다. 세이브 옵션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셔서 리프레시를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가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 슬라이더가 이동하고요. 이 버튼 안 눌러주셔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슬라이더가 네,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띠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게 끝났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들을 셋업을 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CSS는 여러분들이 이 띠을 좀 뜯어 고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건데 지금 초보 수준에서는 요거는 조금 권장하지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다른 거를 이렇게 좀 상세하게 좀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커스텀 CSS를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하실 때 월드프레스 커스텀 CSS How can I control or how can I modify WordPress custom CSS 이렇게 검색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거에 관해서 가르침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네, 어피어런스 세팅하고 이제 했는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내용들을 집어넣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페이지에 가셔서 올 페이지 누르면 여기 있는 페이지들이 뜨는데 Add New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페이지를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자, 이거 페이지 입력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